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와 세종시, 어찌 보면 부동산이 오를 때는 정말 미치도록 올랐던 곳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락 궤적에 몸을 실어버리면 그냥 놀이공원 궤도열차와 맞먹는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은 지금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낙폭이 제일 큰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집값 오름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종은 하락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올랐던 엄청난 탄력성은 거의 망각의 강에 세제를 풀어버렸는지 완전히 집값 자체가 탈색이 된 것처럼 이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치고 나왔던 컬러풀한 모습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 매매가격 지수를 들여다봐도 세종은 여전히 마이너스 0.08 수준에 머물고 있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하락세가 절규를 하고 있는 건데 성남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성남은 분당과 판교라는 접근성을 가진 곳, 그래서 여차하면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입지를 억지로라도 만들 수 있는 곳인데 여전히 경기권은 집값이 반등 추세로 간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태. 확실히 지금 이 전체적인 집값 궤적을 보면 서울 중심으로 달리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 연말로 가면서 그닥 추세가 이륙을 할 정도는 아닐 거고 지금 활주로에 연료 태워가면서 정말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지만 이미 엔진 1, 2는 나가기 시작을 했고 보조 엔진으로 달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엔진 1, 2는 메인 엔진 아닙니까? 엔진 1은 바로 매수세가 급변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아니, 너무 집값 올리니까 미쳤어? 내가 그쪽에서 상투잡게? 돌아서고 있는 거고 엔진 2는 바로 자금이 가을 들어서 급격하게 좁아진다는 얘기. 연료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각종 대출 규제가 난무하기 시작을 할 거고 금리 상황, 환율 상황, 그리고 내수 부진은 거의 어마무시한 공포를 불러올 정도로 이 부동산 시장을 급격하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륙해야 할 메인 엔진이 이렇게 푸드득거리면서 꺼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이륙을 위한 비상을 준비하더라도 그냥 활주로만 열심히 달리는 비행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거의 완전히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전으로 회귀, 그것도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로 다시 하락 추세의 리세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이런 속도감은 거의 빛의 움직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세수가 당연히 줄겠죠. 국채 팍팍 찍어야지. 그러니 물가는 다시 미 연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거고 보호무역은 절정의 매미소리처럼 여름을 찢어놓고 가을에서 겨울로 직행, 중국과의 한판 승부는 이미 선빵이라는 깃발 꽂아놓고 기다리는 건데 자국 내 제조업의 부활은 결국 어떠한 저가 공세도 미국 내에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모든 물가를 아주 자극적으로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연말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들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동안 소프트하게 유지하던 연준의 금리에 대한 태도 아주 엄격하게 변해가게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지금 성남시와 세종시의 모습은 고스란히 지금 서울 집값이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앞으로는 정말 크리스마스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주에 성남시와 세종시에 등장하는 줍줍 두 군데가 나오기는 합니다. 정말 분양가가 칼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선 아마도 좀 예의주시 해볼 필요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자금 압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라. 차라리 아파트 무리하게 사는 것보다 현금 확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이후에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판교밸리자이 줍줍이 화요일 23일에 이 접수를 받는데 분양가를 보면 8억 5천. 일단 분양가가 너무 세다는 게 흠이죠. 근데 주변 시세가 11억 정도 가는 터라 이 3억 정도의 방어력은 있어 보이는데
8억 이상의 집을 고려한다는 것도 정말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고분양가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지구,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가 가까워서 입지적인 유리함은 있겠지만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무리하다간 골로 갈 수 있는 분위기 확실히 잡힐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세종에서도 줍줍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두 세대가 나오게 되죠. 4억 5천 정도의 분양가, 세종, 리센시아 파밀리에. 세종의 뭐 완전 중심의 입지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주변 시세 대비 2, 3억 정도의 방어력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비도 뭐 그리 비싼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내일부터 22일부터 전국 청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는 좀 일단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칫 뭐 이거다 생각하고 던졌는데 덜컥 당첨되면 뭐 어휴 이를 어째?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선당후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퇴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겠네요. 어떠한 페널티도 없는 게 일단 줍줍의 최대 장점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연말로 갈수록 급하게 서두른 사람들의 기회보단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골든타임을 노린 사람들이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 그것도 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서 경기권에서 대표적인 입지 아이콘을 가진 성남시도 1차 하락 시기에 뭐 엄청난 가격 후폭풍을 경험한 곳이기도 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진입했다가는 이런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위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이 대표적인 입지 아이콘 세종이 좀 나락가는 거 보세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입지가 타격을 아주 크게 받을 가능성도 높아서 조심조심 들여다 보셔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전망 자체가 지금 서울 불장이라는 말로 거의 뭐 야밤에 칠흑 같았던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뭐 밝힌 것 같지만 분위기는 지금 내수 시장의 발전기가 점점 꺼져가는 터빈의 엔진 소리, 잦아들고 있는 것과 고스란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동산은 한국 경제의 근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수 시장과 함께 간다는 그냥 아파트 시장으로 단순히 치부되는 곳이 아니죠. 그대로 전국의 모든 자본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아마 지금 산업 현장 중에서 가장 돈이 살벌하게 돌고 도는 그런 현장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사업장이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쩐주들이 부동산에 집중적인 몰빵을 한 곳이기도 해서 주택산업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뭐 내수라는 바운드리 안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죽으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동안 살리고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기우뚱하게 상승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는 뭐 거의 폭발 직전이고 근데 주택산업과 함께 연동되어 있는 다른 내수 경제 어떨까요? 21일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 지난해보다 36%가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사상 최대를 찍었죠. 전체 법인 파산 건수는 70%가 수도권에서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방을 넘어서서 수도권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 파산 건수가 그만큼 지금 내수 쪽이 특히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인가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루 5개 정도의 법인이 파산을 하는 통계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회생 대신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심각한 점이죠. 그냥 아예 사업을 접어버릴 정도로 뭔가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내수 부분에서 거의 극강으로 가는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 유일하게 부동산 쪽 경기만 가까스로 살려놓은 건데 다른 상반된 곳들은 거의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더욱 우려스러운 건 줄파산이라는 점.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쓰러진다는 게 가장 위험한 자본의 경색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갈수록 이런 파산 행렬은 거의 스탑이 안 될 정도로 연이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지금 부동산 쪽 경기만 살짝 살려놓은 건데 지금 여기 풀에 갇혀서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는 매도세의 움직임이
얼마나 무모한 동선인가를 볼 수 있는 게, 차라리 내수 경기가 잘 돌아가면서 불이 붙은 상태에서 부동산까지 연계해서 들썩거리면 뭐 끄떡끄떡 이해라도 가지. 이거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다른 내수 산업들은 거의 파산 행렬에 줄을 서야 하는 지경인데, 이렇게 무대뽀로 집값에만 올인하는 분위기는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수 경기는 아마도 최고의 위기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게 원상복구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기초부터 붕괴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서울 집값만 붕 띄워 놓게 된다는 건 이건 거의 뭐 자본시장에서의 고립을 자초, 또 아주 단단한 자기 자본 위에서 구축이 된 시장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모래성을 쌓듯이 부채로 일시적 물줄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건너편 산업은 뭐 거의 곡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불장과 반등 그리고 대세 상승이라는 간판을 달아 놓았다고 기존의 위기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위기는 안에서부터 커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초반에 언급해드린 성남시와 세종시의 모습은 앞으로 전체 부동산의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만큼 올랐다고 했던 곳들 사정없이 나락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 하반기 지나서 수요의 변화와 자금의 컷이라는 단절 현상이 오면서 서울 집값 그 아성마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대변곡점이 올 거란 얘기죠. 이거 뭐 굳이 부동산만 들여다보면 워낙 도배가 되는 게 많아서 제대로 안 보이죠. 다른 주변의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만 들여다봐도 해답이 뻔히 나오는 건데, 이걸 애써 외면하려는 매도자 중심의 호가 뽐뿌질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액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정말 지겹도록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 투기 현장의 속살인데, 이게 지금도 재현이 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울 정도. 당장 다리가 무너지고 물이 불어서 쓰나미로 쓸고 갈 위기가 건너편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주택산업 현장 부동산 쪽은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치부하는 것이 더욱 위험한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틈새 그때그때의 기회들 잘 파악을 하셔서 선택지를 광범위하게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못 잡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절박감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지금 못 잡은 것에 안도할 정도로 이후 다시 부동산 분위기가 리세팅되면 더 폭넓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지금은 실상과 허상을 잘 구분하는 게 정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다음 주에 있을 두 곳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지일 수도 있고요.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 허상일 가능성 높습니다. 실상은 지금 주변 산업 내수가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기존 자본의 흐름이 닫히고 있는데 부동산이면 뭐를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금이 말라버리면 여기도 별 수가 없는 곳이 될 건데. 이 뽐뿌질 아무튼 조심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움직일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